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이제 방금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지난 시간에 약속한 대로 오늘 기사 일주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촬영하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데요. 야, 이거 명절 지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주부들은. 너무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명절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발짝 쉬어가는, 또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고 뭐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또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주부님들께서는 그 스트레스를 좀 빨리 푸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찜질방에 간다든지 어디 놀아방에 가서 한번 그 기분을 이렇게 좀 풀고 오셔야 될 것 같아. 스트레스가 너무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해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자고요. 이 기해일주는 이렇게 물상으로 보시면 쉬워요. 이 기토 자체도 습기가 있는 토지요. 근데 지지에는 지금 물 위에 지금 이 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해는요, 토를 만나면 거의 다 물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기토 탁임이에요. 기토 탁임. 깨끗한 물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제 일주에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장간을 추구하는 그 속마음은 이 겁재와 정관은 추구하는 어떤 그 힘이 강해요. 그런데 실제로 정제는 거의 없다는 거, 추구하는 자체는. 12운성으로 보시면 이제 기가 해를 만나면 이제 태에 해당돼요, 태. 12신살로서는 이제 지살, 해, 묘, 미에서 해는 지살이고요. 이 천라지망이라니까 이제 술해, 진사가 있는데, 요 술해에서 이 해는 천라고요. 지망은 진사가 지망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면 라망이라고 써놓은 책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순수하게 얘기하면 지망은 아니고 천라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술해 중에 한 자. 그 다음에 이 천문성이라는 거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죠.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 역학 공부하시는 분이 이 해가 있으면 좀 유리합니다. 다른 것보다 좀 촉이 발달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운의 변화를 보시면 해묘미, 이렇게 삼합이 되죠. 이 삼합은 이사, 이동, 변동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운을 보면은 사해충이 되죠. 이 충이 됐을 땐 관제구설, 수술수, 특히 이게 이제 우리가 일주로이니까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거든요. 배우자 자리가 깨진다고 봐야 돼. 그러면 가정에 풍파가 생겨요. 이혼한다든지, 뭐 사별한다든지, 또 뭐 각방 쓴다든지, 여러 가지 싸움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 충이 생기면. 그 다음에 진년이 오면 진의 원진. 똑같은 개념이죠. 근데 원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귀문관살과 겹쳐요. 그래서 자격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신경질환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출 행동이 갑자기 일어나요. 성질을 팍 낸다든지, 진해가 있을 때. 이 원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 정신적으로 약간 쇠약하기 때문에 헛것이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시부렁시부렁 정말 이 귀신이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은 청가는 목극토가 되죠. 그 다음에 지지는 사해충이 되고, 또 기토가 토극수가 되고, 사는 사해충이 되죠. 이렇게 해서 하늘의 기운과 지지의 기운이 각각 충극을 받을 때, 이때 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 틀은 제가 지금 육식갑자를 할 때마다 똑같은 이렇게 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지겹도록 들으시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젖은 흙이 곧 흘러내릴 것 같다는 거야. 이게 긴장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여기 보면은 비탈 수렁 속에 물을 해서 탄이 대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 비탈이라는 비탈, 이렇게 경사, 급경사전 비탈에 요건 저기 진흙리. 그러니까 이 비탈, 경사가 급한 비탈길에 이 흙이 곧 흘러내릴 것 같은 물, 요런 상태. 긴장감 있는 상태죠. 비습한 토양의 형상으로 명랑해도 소심한 편이다. 그러니까 기해일주는 소심하고 사람을 기피하는 약간 우울증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젖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가 많은 거는요,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조한 것도 안 좋지만 또 너무 습한 것도 안 좋아요. 그럼 그런 극과 극인 상태에서 그래도 나쁜 게 이 습한 거라는 거예요. 물기가 많은 거.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불이라는 건, 이 불은 건조한 거죠. 자, 불 나면 어떻게 돼요? 집이 탄다. 뭐 탄 거든 어쨌든 간에 뭐 건질 게 좀 있죠. 그런데 이 막강한 물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돼요? 건질 게 없어요. 다 떠내려가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봐도 수가 많다는 건 별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충동적인 기질이 있다는 거야. 이 기해일주가. 왜? 본인이 항상 불안해요. 물 위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기토타격이 돼서 흙 속으로 내가 이 토가 흙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 침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스스로 작파하는 충동적인 기질도 있는데, 비탈의 수렁 속 물처럼 타니데스와 같은 불안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해일주가 평상시에도 조금 안정감을 잃으면요,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그물 해망, 여기서 이제 철라요, 철라. 그물망에 묶인 형상으로 형액수가 있으나 제복은 따르는 편으로 돈을 잘 쓴다. 특히 여기 보면 임수 있죠. 여기에 역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가 가진 특징 중에서 하나는 움직이는 거, 여행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기해일주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큰 틀에서 보셨을 때 물상으로, 이 젖은 흙이 물 위에 앉아 있어서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있구나. 요렇게만 이해하셔도 오늘 이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일정 부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해일주. 예. 아까 요거 이제 기해는 36번입니다. 36번이니까 41번, 2번. 진사가 공망이니까 갑진, 을사에서 요 진사가 이제 공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주를 하나 보시면, 경인년, 병술월, 기해일, 신미시에 태어난 거예요. 이 사주의 특징은, 이 사주 모실 때 이 살이 많은데, 신살 중에서 현침살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거죠. 이분이 한 3년 전에 공부하셨던 선생님이신데, 항상 이 몸에 이 소화기계통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예민해 보니까. 여기 현침살에 신금, 미토, 여기에 간목 숨어 있죠. 여기 술토에 보면 신정무죠. 신금, 거기에 또 현침살. 여기에는 무병갑, 요 갑에 또 현침살이 또 있죠. 예. 요렇게 현침살이 많으면 신경과민, 그 다음에 예리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챙기고, 이 모든 걸 너무 꼼꼼하게 보시다 보니까 신경과민. 예. 그리고 이 모든, 내 환경에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꾸미려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런 스타일은. 거기에다 이 병술이 지금 백호가 있죠? 그러니까 그 까다로움, 어떤 급격한 성품, 그런 것도 또 이게
같이 또 이 발현되기 때문에 현십사라고 이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가 되면요. 이 생각보다 이 불안한 구조가 어떤 그 스트레스를 내뿜는 폭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 유형이. 그래서 오늘 이제 기해일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10월 9일 날, 10월 9일도 공휴일이네요. 이날 강의할 일주를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자, 일주는 이제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무술 일주에 대해서 10월 9일 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명절 연휴 중이지만 그동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트레스 받은 것을 어떤 본인이 좋아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풀 수 있는 연휴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그걸로 먹는 사주부패로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셈했고요. 남은 시간도 또 남은 연휴 기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